혹시 노후에 넘어질까봐, 근육 빠질까봐 걱정이 돼서 지금 비싼 단백질 열심히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여러분은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단백질로 근육을 만들어도 그 근육을 작동시키는 엔진이 고장나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근력이 빠지는 속도가 3배가 빠르기 때문인데요. 즉, 근육의 크기가 아니라 근육의 질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은 단백질보다 항산화제보다 10배는 더 중요한 근육 엔진을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법을 논문과 함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릴 이것은요, 인간의 수명을 결정짓는 신장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근육과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육만 커진다고요 힘을 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이기 때문인데요. 또 이 미토콘드리아는 신장 기능의 질도 결정을 합니다. 이 가장 쉽게 말해서 우리 세포 내에 장착된 자가 충전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요, 원래 세균이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모양과 구조, 크기 모두 일반적인 세균과 꼭 닮아 있는 게 우리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자체 충전하는 세균이 원시 세포 속을 쏙 들어와서 배터리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현재 생명과학계의 정설입니다. 이렇게 그 기원이 세균이다 보니까요, 자체의 DNA를 따로 가지고 끊임없이 분열을 하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당을 태워서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쉽게 열을 받아서 망가지고요, 산화해버리기 정말 쉽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기능상실 돌연변이 미토콘드리아가 마구마구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런 정크 미토콘드리아, 즉 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미토콘드리아를 우리 몸이 적절히 제거를 해줘야 세포 기능이 유지되고 근력 또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미토파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이 정크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는 기능이 팍팍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근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타격을 받아서 떨어지고요, 또 몸의 기능이 다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다행스럽게도요, 우리 인체는 이걸 다 새 걸로 갈아 끼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감지하면 세포가 자동으로 정크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라는 신호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이 물질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롤리틴 A인데요. 미국 의사협회 저널인 자마에 2022년 출판된 연구에 따르면 유롤리틴 A는 장기간 복용했을 때 근지구력을 좋게 하고요, 나이와 관련된 근육 문제를 방어해 줄 수 있다라는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됐고요. 또 여러 임상시험을 종합한 문헌적 고찰에서도 이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롤리틴 A를 자연에서 섭취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사실 식품에서 유롤리틴 A를 직접 섭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유롤리틴 A를 만들어내는 엘라그산이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이 유롤리틴 A가 더 많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음식들이 바로 라즈베리, 딸기, 블랙베리, 석류, 호두였는데요. 이 음식 속에 풍부한 엘라그산이 장내에 들어가면 장내 세균에 의해서 유롤리틴 A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요, 장내 세균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평소 호두와 같이 엘라그산이 풍부한 음식이나 보리와 같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뉴롤리틴 A를 만들어내는 유익한 장내 세균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즉, 뉴롤리틴 A와 같이 세포의 배터리를 새로 갈아 끼우는 음식들을 잘 섭취하고 나면요, 이제 이 새 배터리를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뉴롤리틴 A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미토콘드리아를 돕습니다. 뉴롤리틴 A가 낡은 배터리를 버리는 청소부라면 오메가3는 새로 만들어지는 배터리의 안쪽, 즉 실제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 내막 구조 자체를 고품질 소재로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근육 연구에서 오메가3를 12주 섭취를 했더니
근육 미토콘드리아 내의 EPA가 4.5배, DHA가 3.2배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두 지방상들이 정말 중요한 게 이것들이 자리를 잡으면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이 반드시 필요한 전자 이동이 더 매끄러워지고요, 활성산소 누출도 줄어듭니다. 즉 미토콘드리아가 덜 손상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은 근육뿐 아니라 신장에도 해당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이 오메가3 지방산을 잘 섭취하는 게 신장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신장도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음식물은 정말 많습니다만 실제 효과를 보려면 특정 오메가3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은 DHA와 EPA인데요. 이 물질들은요, 식물성 오메가3에는 적고 동물성 오메가3에 많은데요,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고등어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어, 꽁치, 참치 등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동물성 오메가3의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오메가3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높이고요, 혈관을 좋게 하며 항염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망가진 배터리 미토콘드리아를 새 걸로 교체해주고요, 효율을 높이는 게 이 근력과 저속노화, 항노화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속노화를 위해서 먹는 항산화제는 어떨까요? 이건 경우에 따라서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음식이 아닌 보충제 형태로 먹는 항산화제들이 별 효과가 없었다라는 연구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일부에서는 사망률이 증가한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여기엔 항산화제의 주요 타겟인 활성산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활성산소가 나쁜 일만 하는 줄 알거든요.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 몸의 DNA가 다 깨지고 조직에 붙어서 망가뜨려서 이 세포도 돌연변이만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활성산소가 언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할 때, 즉 숨 찰 때가 되겠죠. 우리가 운동할 때 순간적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활성산소가 나쁘니까 이 운동도 몸에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황당한 주장이었던 게, 운동을 하면요 더 건강해지잖아요. 실제로 이 많은 연구들에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수명도 늘고 암 사망률도 뚝뚝 떨어지는 게 이미 여러 통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최근에 더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적당량의 활성산소는요, 오히려 우리 몸에 좋았던 겁니다. 적당량의 활성산소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갈아치워서 새 걸로 바꾸는데 기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적당히 생기면 우리 몸은 그걸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새 걸로 갈아 끼우자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적당한 운동을 통해 생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낡은 미토콘드리아를 갈아치워서 우리 몸의 기능을 더 올리는 우리 몸의 보약이었다는 건데요, 바로 여기에 항산화제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분명히 몸이 산화가 많이 된 노인 인구에서는 어느 정도 이 항산화제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무턱대고 많이 먹어서 이 세포 속 활성산소를 모조리 다 사라지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종의 기름막인 세포막을 뚫고 세포 속까지 들어가 버리거든요. 실제 여러 연구에서도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와 비타민 E의 과잉 섭취는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는 게 몇몇 연구에서 관찰이 되었는데요, 이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요, 많이 먹어도 불필요하다면 그냥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지용성 비타민들은요, 같은 지용성인 이 세포막을 뚫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도 정말 많은데요, 이 평소 고기만 먹는다고 알려진 알래스카 원주민 이누이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북극곰의 간인데요, 여기엔 수천 년간의 이누이트들의 경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즉 북극곰의 간에는 거의 치사량에 달하는 비타민 A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하루 권장량의 약 200일치를 넘는 비타민 A가 이 북극곰 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북극곰을 잡아도 간만 절대 먹지 않았는데요, 바로 지용성 비타민은 세포를 뚫고 또 조직에 침투해서 몸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용성 비타민은 세포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잉 섭취 시에 세포 속의 유익한 활성산소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몸에 항산화 물질이 없으면 우리 세포는 빠르게 망가지거든요. 어떻게 이 좋은 음식으로 안전하게 보충할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서 직접 생산되는 천연 항산화제인 SOD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SOD 중에 SOD2는요, 특히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하다가 빠르게 망가지고 과열될 때 그 불을 꺼주는 특급 냉각장치 역할을 하는데요. 이 SOD를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산하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설포라판인데요. 이 설포라판은 우리 몸 속에서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설포라판이 가장 많이 들어간 음식이 바로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이 외에도 방울 양배추, 콜리플라워 새싹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포라판도요, 사실 지용성입니다. 아니 그러면 설포라판도 세포 속을 뚫고 들어가는 지용성이니까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몸의 독성이 축적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설포라판은요,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하고 나면 빠르게 분해돼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브로콜리 새싹을 먹어서 과하게 설포라판을 섭취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비타민 A보다 훨씬 안전한 이 천연 특급 소방수 설포라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외에도 최근 노인의 근력과 쇠약에 관련해서 경희대 한의대 권승원 교수 연구팀이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일본에서 임상시험까지 거친 인삼 양영탕이 노인성 노쇠와 근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이런 전통 한약들도요, 우리 몸의 쇠약과 허약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속노화와 근력 증강에 필수적인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그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분들에게 퍼뜨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